직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교류는 미팅에서 일어나고 미팅에서 내 이미지도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회사 내부에서 하는 미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4가지로 구분해서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누군가와 둘이 만나는 미팅이 있어요. 많은 한국 기업은 둘이 만나는 미팅은 일정을 잡고 하기보다는 한 사람이 가서 지금 바빠요? 우리 차 한잔 할까요? 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 기업에서는 나랑 가깝게 일하는 사람과는 1대1 미팅을 주기적으로 잡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팅을 원온원 미팅이라고 불러요. 둘이 만나다 보니까 캐주얼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날씨가 좋은 실리콘밸리에서는 1대1 미팅을 둘이 밖에 걸으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좋아했던 미팅 방식으로도 유명합니다. 단둘이 만나는 미팅이니만큼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깊은 관계를 만들 수도 있는 미팅이라서 회사에서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1대1 미팅을 잡으면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보다 높은 사람과 1대1 미팅을 잡으면 좋은데, 조직생활에서 내 상사가 내가 뭘 하는지를 알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의 진행 방향에 동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대1 미팅은 이런 얘기를 하기 너무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보통 미팅 자료를 만들지는 않는데, 앞서 말한 2가지 목표를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만들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신다면 나의 성과 평가 혹은 내 승진 결정을 하는 사람들 과는 남 눈치 보지 말고 꼭 1대1 미팅을 적극적으로 잡으셔서 내 성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것도 꼭 추천드려요. 두 번째 미팅은 내가 주관하는, 내가 주인인 미팅이에요. 직급이 높다고 미팅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담당자가 주인인 경우도 많고, 누가 미팅을 주관하는 주인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주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그 미팅의 주인이 됩니다. 미팅의 주인처럼 행동한다가 무슨 말인지 정리를 해보면, 우선 미팅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지 꼭 필요한 사람들 초대하고, 미팅 전에 이번 미팅은 어떤 어젠다로 이야기할지 미리 공유를 하고, 미팅 중에는 그 어젠다대로 미팅이 흘러갈 수 있게 미팅을 진행하고, 미팅이 끝나면 어떤 의사결정이 있고 어떤 팔로우업들이 있는지 또 공유하고, 이런 게 귀찮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미팅을 챙기다 보면 미팅의 주인이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 프로젝트의 리더가 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아직 직급이 높지 않다던가 내가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했을 때 내가 주간 미팅 하나 제대로 주관을 하면은 나의 일자람과 나의 존재감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주관하는 미팅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관하는 미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도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어떤 미팅의 확실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의록을 내가 보내야 돼요. 회의록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일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회의록을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홍보 문화가 활발한 미국 기업에서는 누가 회의록을 보내냐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이게 내부 정치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보통 막내가 회의록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프로젝트의 리드라면은 물론 다른 사람이 기본적으로 회의록을 써줄 수는 있지만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을 해서 내가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회의록 꿀팁 하나 공유하면은, 회의록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다 읽지를 않아요. 대부분 그냥 대충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회의록 초반에 잘 보이게 몇 가지 꼭 읽어야 될 내용을 핵심 요약으로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일단 회의록 자체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회의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핵심 요약은 꼭 읽어보거든요. 그만큼 이걸 보낸 내 존재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나에게 중요한 내용은 그 핵심 요약에 꼭 넣어서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죠. 세 번째 미팅은 내가 발표를 하는 미팅이에요. 내가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미팅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날은 내가 가서 발표를 하는 거죠. 이거는 나 혹은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특히 높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미팅에서 발표를 할 기회가 있다면 이거는 직장 생활에서 꼭 활용해야 될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발표를 하는 중요한 미팅이 잡혔다면은 다른 일들 잠시 접어두고 이 발표 준비에만 전념하면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발표 한번 잘하면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러면 그 다음 몇 달은 좀 놀아도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런 발표를 망치면은 좀 일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또 오래 갑니다. 그래서 내 발표의 스토리텔링부터 어떤 발표 자료를 사용할지 등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좋고, 많은 분들이 발표 자료 준비에만 많은 시간을 쓰는데 발표 자료도 중요하지만 내가 발표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냐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날 말하기 준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발표 준비와 말하기 준비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이건 별도 영상으로 준비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미팅은 나는 그냥 들어가서 앉아있는 미팅이에요. 나는 주로 듣기만 하는 미팅도 많이 있잖아요. 준비할 것도 없고 크게 부담 가질 필요도 없는 미팅이죠. 근데 회사에서는 내 존재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나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미팅도 존재감 한 번은 보여주고 나오자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이트 있는 질문을 하나 한다던가, 내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 추가한다던가 하면서 내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자주 썼던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누가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좋은 추가할 포인트가 생기면 그 사람이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분이 슬라이드를 넘어가면은 저기 잠깐 슬라이드 한 장 앞으로 가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순간 회의에서 딴 생각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나한테 집중이 됩니다. 왜 슬라이드를 앞으로 가라 그러지? 그러면 그때 내가 준비해 놓은 인사이트 있는 질문이나 의견 하나를 추가를 하면은 내 존재감을 알리는 목표는 달성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미팅은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돼요. 단 너무 이 방법 자주 쓰시면 티나니까 가끔씩만 쓰세요. 오늘은 미팅 이야기를 했으니 미키 아이템으로 아마존의 매우 독특한 미팅 방법을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아마존을 다녀본 적은 없지만 저희 와이프를 포함해서 주변에 아마존을 다닌 친구들이 많아서 들은 게 많은데, 아마존의 미팅 방법이 진짜 특이해요. 일단 미팅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미팅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6장짜리 보고서를 쓴다고 합니다. 6페이저라고 부른대요. 이 보고서 안에는 프로젝트의 상황, 배경 설명, 문제점, 전략, 제안 등등이 잘 정리되어 있는 문서이고, 이 보고서를 쓰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리고 미팅이 시작되면은 첫 30분 정도는 모두가 조용히 앉아서 그 6장짜리 보고서를 읽는다고 해요.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하면은 발표자의 스타일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중간에 질문 등으로 흐름이 깨지기도 하잖아요. 모두가 같은 보고서를 조용히 읽으면서 같은 정보를 깊게 습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보고서를 다 읽은 다음에는 바로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방법은 아니라서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미팅을 하면은 말빨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일하는 외국인 분들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건 언제 아마존 출신 게스트 모시고 자세하게 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 독특한 미팅 문화가 있다던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미팅 꿀팁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